감염 1일차. 결국 최악의 상황이 오고 말았다. 바이러스가 퍼진 지 60일째가 되는 날, 결국 난 감염자에게 물려버렸다. 편의점을 뒤지는 도중 시체 한 차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툭툭 건드려도 반응이 없어 그냥 무시했었는데 순간 눈앞이 새까매졌다.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나는 상처를 지우렸다. 물을 뿌리면서 상처에 피가 나도록 비볐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미 상처투성인 팔을 땅에 내리치고 이 악몽에서 깨어나길 바라면서 크게 울부짖기도 했지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다. 이게 현실이었고 이게 마지막이었다. 나는 감염됐다. 동료들은 내 상처를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와 시선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아무 말 없이 내 상처만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나 또한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생존자 캠프까지는 이제 3, 4일이면 도착할 거리였는데 우린 커다란 아파트에서 열려있는 방 하나를 찾았다. 하지만 나는 내 동료들과 갈 수 없었다. 지금 생존자 캠프로 가봤자 군인들에게 총 맞을 게 뻔했고 그 전에 감염자로 변해서 동료에게 해를 입히기도 싫었다. 순간에 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고민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에 해답을 찾게 되었다. 난 스스로 내 자신을 가두기로 했다. 동료들은 나에게 일주일치의 음식과 물을 남기고는 나를 떠나갔다. 그래, 살 사람은 살아야지. 난 그들을 증오하지 않았다. 내가 아닌 다른 동료가 물렸어도 나 또한 그렇게 행동했을 터. 그들은 리볼버 한 자루도 두고 갔다. 탄창을 확인해보니 3발밖에 남지 않았었다. 급할 때 사용하라고 내게 주고 갔을 것이다. 더 이상 생각하기 싫었다. 어차피 감염됐지만 다른 감염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확실하게 막아놓고는 그냥 자기로 했다. 감염이 1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료가 남겨준 음식들 중 식빵 몇 개를 대충 집어먹었다. 난 감염에 익숙하기라도 한 듯 퍽퍽한 식빵이 참 맛있게 느껴졌다. 아직도 거리에는 감염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나와 내 동료의 냄새를 맡고 이곳까지 따라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동료들이 주고 간 리볼버로 딱 2발만 공격하고 싶었지만 내 위치가 발견될까 이내 그만두기로 했다. 정보의 말로는 감염자에게 물려서 피나 침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곧바로 감염이 된다 발표했었다. 그리고 웃긴 사실은 이 사실을 감염이 일어난 지 이틀 후에나 발표했다. 무능한 놈들이었다. 정부가 발표했을 당시에 감염자의 수는 이미 비감염자의 수를 넘기고 있었고 군대나 경찰들은 VIP 호유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나약한 시민들은 자기 자신을 감염자들로부터 지켜야만 했다. 결과야 뭐 뻔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른다. 연구자들이라면, 아니, 감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벌써 감염자가 되어버렸을지도. 지금까지 내가 듣거나 관찰한 바로는 감염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엄청난 두통과 고열이 동반한다. 내가 만난 의사의 말로는 침과 피에 접촉해도 두통이 있지만 열이 없으면 감염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운이 나쁜 건지 아니면 우연인 건지 지금의 나는 높지는 않았지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미열이 있었다.
확실하게 단정 짓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두통과 열이 생긴 이후 보통 2, 3일 후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난폭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짜증이 나거나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다. 나는 혼자 다니고 있었을 때 아파서 누워있던 40대 남성과 그를 간호하던 여자아이 한 명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난 그들을 위해서 약품을 찾으러 다녔던 게 기억이 났다. 허나 약품을 찾고 돌아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후였다. 그리고 그들은 난폭하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다른 감염자들과 달리 말을 할 수 있었고 조금의 지능이 존재하는 듯 보였었다. 하지만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그 40대 남성은 두 눈은 매우 붉어진 채 간호하던 그 여자아이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침을 흘리면서 발버둥 치고 있었다. 나는 재빠르게 들고 있던 소총으로 그를 후려쳤지만 여자아이는 죽어버렸는지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나까지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 나도 내일이나 이틀 후면 저렇게 되려나? 나는 정신력이 강하니까 저렇게 되지는 않겠지? 기분 더럽네. 대충 라면이나 먹고 자야겠다. 감염 3일차. 씨발. 저 개같은 감염자 새끼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버려진 차들 중 한 대의 차 경고음이 온 도시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2시간 동안 저 소리를 들으니 미칠 것 같다. 열도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햇빛도 밝고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라도 죽이고 싶었다. 신두 참 매정하지. 생존자 캠프는 거의 코앞인데 씨발 이게 무슨 짓인지. 개같은 놈들.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니 구라였어. 구라. 매주 헌금도 내고 매달 11조도 냈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지네 까라 그래. 동료라는 그 새끼들도 참 개새끼들이야. 내가 그 새끼들을 살려준 것만 해도 몇 번인데 그냥 버리고 가? 그놈들을 쫓아가서 총으로 확 쏴버릴까 보다. 총알도 딱 좋게 3발씩이나 있네. 지금 당장 쫓아가서 머리에 총알을 박아버리고 싶다. 아니, 남자 2명은 죽인다 해도 여자는 죽이면 안 되지. 아직 30살도 안 된 년이잖아. 적어도 맛이라도 보고 죽여야지. 아니야, 그러면 발버둥 칠 텐데. 그냥 죽이고 해버려? 아니면 그 남친이 그 새끼 다리에만 싸놓고 그 새끼 앞에서 그년을?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 내일 아침에 찾아가서 다 죽여버려야지. 내가 가서 다? 여기서부터는 종이가 찢어져 있다. 감염 4일차. 내 자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 어제 일기를 보니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글을 쓴 것처럼 보였다. 나는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막아놓은 문을 손으로 부시고 있었고 동료가 준 식량과 무기를 챙긴 채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 같다. 내가 기억하는 건 지금 반쯤 부서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 손으로 가족 사진이 들려있다는 것 뿐이었다. 그립다. 내 아내와 내 딸. 감염
감염이 퍼진 날. 분명 나는 내 딸 선물을 챙긴 채 집으로 향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아빠가 보고 싶다는 딸의 한마디에 난 커다란 곰돌이 인형을 구입하고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때 실수로 사람 한 명을 쳤다. 물론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인 줄 알고 차에서 내렸는데 그는 나를 보자마자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한다. 내 목을 향한 피로 물들어진 이빨들. 하지만 운이 좋게도 다른 사람이 난입하더니 나 대신 그가 물려버리고 말았다. 나는 겁먹은 채 주저앉아 버렸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었다. 그러나 감염자들은 더 몰려오기 시작했고 나는 도망치는 사람들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겨우 감염자들을 따돌며 돌아가니 집은 비어져 있었다. 다행히도 피나 시체 같은 흔적은 없었고 대신 옷까지 그리고 사진들 몇 개만 사라져 있었다. 난 아내와 딸이 안전하게 대피했다는 것을 느꼈고 그들을 찾으러 생존자 캠프를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고 대략 53일째. 많은 생존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을 때 한 부대와 연락이 가능했는데 그리운 딸과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었다. 드디어 가족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말이다. 시발, 열이 심해지고 있다. 움직일 때마다 누가 내 머리를 후려친 것 같은 강력한 두통을 느꼈다. 그리고 어제의 일들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 아니, 어제뿐만 아니라 전날, 그 전날까지 말이다.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때 내 눈으로 초콜릿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잘 넘어가지 않았다. 목에서부터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 배고픈 배는 억지로라도 채워야 했으므로 물과 함께 녹여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그 달콤한 맛조차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대로는 더... 여기서 글씨가 끊겨있다. 아마 일기를 쓰다 잠든 것처럼 보인다. 감염 5일차. 이 일기를 찾은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이 도시에서 남쪽으로 쭉 가면 하절의 해수욕장에 생존자 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따뜻한 식량이 있고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대충 3, 4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겁니다. 도시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감염자가 있으니 부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 가방에는 많지는 않지만 식량과 물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용해도 좋습니다. 아마 가방 안에 리볼버 한 자루도 있을 겁니다. 없으면 부엌 옆에 있는 방에 있을 테니 찾아서 사용해주세요. 허나 만약 가방에 리볼버가 있으면 절대로 그 문을 열지 말아주세요. 만약 당신이 용기가 있는 분이라면 그 방에는 감염된 제가 있을 테니 저를 죽여주시길 바랍니다. 하절의 생존자 캠프에는 제 아내와 제 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제 딸 효린이에게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절대로 감염자에게 물리지 마세요. 만약 누군가 물렸다면 곧바로 그를 죽이거나 따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더 이상 일기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부엌 옆방에서는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진다.